안녕하십니까. 생존과 전략의 관점에서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하나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라면 우리 현생 인류는 시작부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페널티를 안고 시장에 진입한 플레이어입니다. 경제학적 혹은 벤처 투자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인간의 출산과 양육 과정은 자연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투자 대비 효율 ROI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생태계를 보십시오.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들의 초기 설정값은 놀랍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일어서고 곧바로 사자나 치타 같은 포식자를 피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동력을 확보합니다. 진화 생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냉혹한 야생에서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자연의 표준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반면 인간의 아기는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한 자체 방어력과 기동력은 철저히 제로 영위에 수렴합니다. 스스로 목을 가누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두 발로 걷기까지는 꼬박 1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적 자본이 선투입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24시간 밀착 보호와 막대한 에너지 자원 투입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철저한 적자 데피시트 상태로 세상에 배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모가 짊어지는 리스크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대 의학의 개입이 없던 선사시대의 출산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출혈의 위험을 오롯이 감수해야만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를 적용해 보면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진작의 진화의 역사에서 퇴출당해 파산 멸종, 선고를 받았어야 할 생물학적 최약체가 바로 우리 인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진화의 법칙은 철저하게 더 효율적이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자연은 왜 인류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생명 리스크를 부여하고 태어난 개체에게는 수년간의 무능력함을 방치하는 극단적인 비효율을 승인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류가 200만 년 전 척박한 환경 속에서 파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끔찍한 구조적 결함을 역이용해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 시장을 독점하게 된 충격적이고도 정교한 생존 전략을 데이터와 진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투자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단행했던 거대한 전략적 피벗, their strategic pivot, 사업 방향 전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화 인류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는 네 발로 걷던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두 발로 일어서는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직립보행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정교한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두뇌 용량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막대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로 이어졌습니다. 400cc에 불과했던 초기 영장류의 뇌 용량이 현생 인류에 이르러 1400cc로 무려 3배 이상 거대하게 확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두 발로 걷기 위해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비용 시어스트라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상체의 수직 하중을 견디기 위해 기존의 넓고 평평했던 네발 동물의 골반은 좁고 단단한 형태로 전면 재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 bottleneck이 발생합니다. 좁아진 골반 한가운데의 통로, 즉 산도를 통해 3배나 커진 머리를 가진 아기가 통과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지능이라는 최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출산이라는 유통망이 마비되는 견 이른바 상화적 딜레마, obstetrical dilemma라는 지옥문이 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기기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전무했던 선사시대의 여성들은 이 생명을 건 거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달입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인 약 29.5일과 여성의 평균 생리, 주기인 28일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던 인류에게 달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시적 지표였고
산모들은 이 지표에 맞춰 자신의 신체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약 2만 년 전 콩고에서 발견된 이상고의 뼈, 이탄고 보네, 그리고 3만 7천 년 전 남아프리카의 레본보 뼈, 레본보 보네마에는 특정 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눈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에 수학자 클라우디아 자슬라브스키, 실라우디아 잘라스키 등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눈금의 합은 달의 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셈법의 흔적이 아니라 선사시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기록한 최초의 데이터 트래커, 다타 트래커이자 임신 테스트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인류는 이미 수만 년 전부터 하늘의 통계를 바탕으로 닥쳐올 위기를 짐작하고 대비하는 탁월한 지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은 달의 데이터를 통해 1차적인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축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수하기 위해 인류의 뇌는 더욱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2차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임신이 확인된 직후 인류의 신체는 가장 핵심적인 미래 자산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2차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여성들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입덧입니다. 진화 생물학적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입덧은 단순한 질환이나 불편함이 아닙니다.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뇌가 스스로 켜는 강력한 비상 알람, emergency alarm이자 리스크 차단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냉장고나 위생 인프라가 전무했던 선사시대의 야생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상한 고기나 독성을 품은 야생식물은 모체와 태아 모두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실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산모의 뇌는 후각과 미각이라는 센서를 극도로 예민하게 재조정하여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성분은 구토를 통해 철저히 처해로 손절 컷오프 하는 철벽 방어벽을 구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의학계의 통계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덧이 심했던 산모일수록 유산율이 낮고 태아의 건강 지표가 뚜렷하게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즉, 그 산모 개인의 고통이라는 단기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태아의 생존이라는 장기적 수익을 담보해내는 완벽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방어 시스템에는 심각한 부작용, 즉 유동성 위기 (liquidity crisis가) 뒤따랐습니다. 영양 공급이 단절되면서 산모의 신체는 골조직에서 칼슘을 빼내고 혈액에서 철분을 끌어다 태아에게 공급하는 극단적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영양 보충제라는 대안이 없던 시절, 선사시대 임산부들은 생존을 위해 현대인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대체제를 발굴해냈습니다. 바로 흙, 그 중에서도 특정 점토를 파먹는 행위인 지오파지 거파기입니다. 미개한 악습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역시 철저한 화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깊은 층에서 채취한 점토에는 철분, 칼슘, 아연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천연 미네랄 보충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점토의 미세한 입자가 스펀지처럼 장내의 유해 독소를 흡착하여 처해로 배출하는 강력한 해독제 기능까지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사시대의 불안정한 식재료 환경에서 점토는 장내 독소를 걸러내는 필수적인 필터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제약사들이 급성 식중독이나 장염 치료제인 스맥타, S맥타 등에 사용하는 천연 광물질 성분 디오스맥타이트, 이의 화학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류는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연 해독 필터와 미네랄 공급망을 스스로 개척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처절한 방어벽 구축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곧 생물학적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출산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병목 지점,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솔루션에 대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리스크 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출산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병목, structural bottleneck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출산은 가장 치명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시스테믹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균 둘레 35cm에 달하는 신생아의 머리가 불과 10cm 남짓한 산도를 통과해야 하는 이 모순은 물리적으로 수박을 레몬 크기의 구멍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극한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좁은 통로를 벗어나기 위해 아기는 코르크 마개처럼 몸을 비틀며 회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얼굴은 산모의 등 쪽을 향하게 되며 산모가 홀로 아기를 잡아당길 경우 신생아의 척추가 손상될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고립 상태에서의 출산은 모체와 태아 모두의 동반파산, 공멸을 의미했습니다. 이 냉혹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인류가 선택한 궁극의 전략은 바로 타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빌리는 것, 즉 의무적 조산 (obligatory midwifery)이라는 협력 모델의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료 서비스 아웃소싱이자 산파라는 최초의 전문직이 탄생하는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진화생물학계의 저명한 이론인 할머니 가설 (grandmother hypothesis) 이 거시적 관점에서 더해집니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포유류 암컷이 곧바로 수명을 다하는 일반적인 자연계의 법칙과 달리 인간 여성은 폐경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생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생산적인 인격 인력의 유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철저히 계산된 자본 배분 (capital allocation) 전략이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고위험 신규 투자 대신 이미 태어난 손주들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안전 자산 관리에 집중한 것입니다. 문자가 없던 선사 시대에 할머니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곧 부족 전체를 지탱하는 막대한 의학 데이터센터였습니다. 개체의 가장 취약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산파와 할머니라는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인간 생태계를 가장 강력한 초협력 사회 (a hypercooperative society)로 굳건히 결속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망을 통해 천신망호 끝에 세상에 나온 아기들에게는 자연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또 다른 충격적인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인 5부에서 이 거대한 반전의 퍼즐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산파와 할머니라는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 social infrastructure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나온 아기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한 미완성 폼 (unfinished product)입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를 2차적 만숙성 (secondary altriciality이라 부릅니다. 좁은 골반이라는 물리적 병목 현상 때문에 뇌 용량이 성인 수준의 25%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출산 (early delivery)를 강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뇌의 40%가 세팅되어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갖추는 침팬지와 비교하면 인간의 신생아는 사실상 자궁 밖으로 내쫓긴 태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시스템 버그, 야말로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궁극의 소프트웨어 혁신,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세팅되지 않은 백지 (blank slate) 상태로 세상에 배출되었기에 유전자에 각인된 좁은 본능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환경과 문화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고 무력한 유아기 동안 끊임없이 공동체와 교류하며 패턴을 익히는 막대한 R&D 연구개발. 투자 시간이 있었기에 인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복잡한 언어와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태어난 최악의 페널티는 생존을 위한 철저한 연대를 강제했고 가장 미숙하게 태어났기에 무한한 학습 능력을 얻는 기적적인 수익률 (ROI를) 달성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략적 선택과 공동체의 굳건한 연대. 이것이 자연계 최약체였던 인류가 치열한 생태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계의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인류가 보여준 거대한 생존 역사를 전략과 투자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